당신은 지금 기억의 역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과서를 7번 읽었는데 시험장에서는 백지 상태가 되죠. 강의 영상을 3번 돌려봤는데 정작 문제를 풀 때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가진 구조적 오류입니다. 공부량과 기억력이 반비례하는 이 기묘한 현상을 지금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죠. 2011년 퍼듀 대학교 제프리 카피케 교수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같은 텍스트를 5번 반복해서 읽게 했고 B그룹은 단 한 번만 읽고 회상하게 했죠. 일주일 후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회상 그룹의 기억 유지율이 무려 50% 이상 높았거든요. 더 적게 공부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역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정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죠. 그래서 뇌는 모든 가능한 지름길을 찾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타나요. 바로 처리 유창성이라는 착각입니다.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 점점 익숙해지죠. 문장이 술술 읽히고 내용이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5년 11월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걸 유창성의 착각이라고 명명했어요. 쉽게 읽힌다는 것과 깊이 이해했다는 것을 뇌가 혼동하는 거죠.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처리가 매끄러운 정보를 더 잘 배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없어요. 익숙함은 기억이 아닙니다. 단지 인식의 편안함일 뿐이죠. 이 착각이 왜 위험하냐면 뇌의 저장 시스템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에는 해마라는 구조가 있어요. 임시 보관소 역할을 하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여기에 쌓입니다. 문제는 해마가 연구 보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받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가를 보거든요. 2025년 7월 발표된 의료교육 분야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말이에요. 회상 연습은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정보를 읽기만 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해요. 이건 재사용 안 되는 정보네. 72시간 안에 버려도 되겠어. 그래서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잊어버리는 현상 말이죠. 반대로 정보를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시도하면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두엽이 강하게 활성화되거든요. fMRI 스캔으로 찍어보면 확연히 보여요. 읽을 때는 시각 피질과 언어 영역만 반짝이지만요. 회상할 때는 전두엽 전체가 불타오릅니다. 이때 뇌는 필사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죠. 해마와 전두엽 사이에 전기 신호가 증폭돼요. 뉴런 사이에 새로운 수상돌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기존 시냅스는 단백질 합성을 통해 두꺼워지고요. 2024년 PNA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이 바로 장기기억 형성의 핵심이에요. 흥미로운 건 실패한 회상 시도조차 이 과정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기억을 못 해내고 버벅거리는 그 순간 실제로는 기억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타나요. 바로 메타인지 오류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는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능력에서 체계적으로 실패한다는 겁니다. UCLA의 로버트 비오크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은 일관되게 잘못된 판단을 해요. 쉽게 읽히는 걸 잘 배운 거라고 착각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죠. 2026년 3월 발표된 최신 연구는 더 심각해요. AI가 생성한 유창한 답변들이 학습자에게 능력의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AI 없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메타인지 오류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했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제야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걸 깨닫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벼락치기로 다시 읽어대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깊이 있게 회상할 여유가 없어요. 결국 시험장에서 또 멘붕이 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을 잃게 돼요.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결론 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당신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학습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2025년 1월 학습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작업 기억 용량이 낮은 학생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더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회상 연습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상 연습은 타고난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거든요. 당신이 정보를 꺼내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요. 뇌는 그 정보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오솔길이에요. 한 번 더 걸으면 조금 넓어지죠. 3번, 4번 걸으면 확실한 도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검색 경로 강화예요. 시험장에서 당신이 답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회상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회상도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발표된 폴란드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회상의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변동성 있는 회상 말이죠. 그러니까 매번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광합성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첫 번째 회상에서는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회상에서는 각 단계의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회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말로 풀어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면 기억은 입체적으로 단단해져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으면 일단 진도가 나가는 게 보이죠. 형광펜으로 줄도 그을 수 있고 노트도 채울 수 있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회상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책을 덮고 멍하니 앉아서 생각하는 모습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막히고 답답해요. 생각이 안 나면 좌절감이 들고요. 그래서 뇌는 계속 당신을 읽기로 유도합니다. 그게 에너지 효율이 좋거든요. 회상은 읽기보다 에너지가 7배 더 들어요. 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활동이죠. 이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무게를 들다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죠. 바로 그 순간이 근섬유가 자극받고 성장하는 타이밍입니다. 편하게 들 수 있는 무게로는 절대 근육이 안 커요. 기억도 똑같아요. 정보가 잘 안 떠오르는 그 답답한 순간, 바로 거기서 시냅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프론티어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게 입증됐어요. 역사 텍스트를 단순히 재독한 그룹보다 회상한 그룹이 월등했거든요. 중요한 건 어린 학생들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나 지능과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해 볼게요. 최적의 학습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조적 이해 읽기예요. 이때는 개별 사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개념과 저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왜 이런 순서로 설명하는지를 봐야 해요. 2025년 8월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내용 유형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한대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구조 파악이 핵심이고, 단순 사실 암기라면 반복이 더 효과적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은 개념적 이해를 요구해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하세요.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백지 회상이에요. 책을 완전히 덮으세요. 노트도 치우고 화면도 끄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이때 완벽하게 떠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꺼내는 시도 자체입니다. 막히는 지점에서 최소 10초는 버티세요. 이 10초가 뇌에는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이 순간에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10초를 버티고도 안 떠오르면 그제야 힌트를 봐도 돼요. 하지만 바로 답을 보지는 마세요. 힌트만 보고 다시 10초를 버텨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기억 못하나 싶죠.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증거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의 향상이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 재노출입니다. 이제 다시 책을 펴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세요. 오직 틀린 부분과 누락된 부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뇌는 강력한 신호를 받아요. 이 정보는 내가 틀렸던 거네. 이건 중요한가 보다. 오류에 대한 피드백은 단순 반복보다 훨씬 강한 학습 효과를 만들어요. 2025년 9월 발표된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교육 개념을 배울 때 회상 연습이 전이 학습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커지는 거죠.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와 적용 능력이 동시에 커집니다. 이 세 단계를 한 사이클이라고 봅시다. 한 번의 사이클로도 기억이 남기 시작해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간격을 두고 반복할 때 일어납니다. 같은 날 3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이클을 오늘 하고 두 번째를 내일 하고 세 번째를 일주일 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격 효과입니다. 2024년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격을 둔 회상 연습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어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조차요. 이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간격을 두면 뇌는 그 정보를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간격 효과를 이해했으니까 무작정 시간만 띄우는 거예요. 하지만 간격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빨리 반복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늦게 반복하면 이미 다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최적의 간격은 망각 직전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이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요. 첫 회상은 학습 직후, 두 번째 회상은 하루 후, 세 번째 회상은 일 후, 네 번째 회상은 한 달 후가 적당합니다. 이 패턴을 따르면 정보는 거의 영구적으로 남아요. 그런데 실제 적용에서 가장 큰 장벽은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저항입니다. 회상이 불편하다는 건 이미 말했죠.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기억이 안 나면 자존감이 상하거든요. 나는 이것도 못 외우나 싶어지죠.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없는 읽기로 도망칩니다. 책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펼치면 거기 다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안전함이 당신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 여기서 필요해요.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죠. 당신이 회상에서 막힐 때마다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회상의 형태를 다양화하세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백지에 써보기도 하고 말로 설명해보기도 하고요.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하는 겁니다. 2024년 변동성 회상 연구에 따르면 같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회상하면 기억의 유연성이 높아진대요. 시험장에서 문제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 정보에 여러 경로로 접근하는 법을 연습했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 외운 사람은 문제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못 풀어요. 하지만 다각도로 연습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 물어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흥미로워요. 2025년 7월 발표된 의료교육 리뷰를 보면요.
의대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회상 연습을 커리큘럼에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해부학 교과서를 읽지 않아요. 실제 카데바를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고 눈을 감고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고 동료에게 설명하고 퀴즈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국가고시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입증됐어요. 당신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공부하든 읽기, 회상, 확인, 설명의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해줄게요. 기억은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색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찾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1970년대 인지심리학자 앤델 툴빈이 발견한 인코딩 특정성 원리를 보면 기억은 저장할 때의 맥락과 인출할 때의 맥락이 일치할수록 잘 떠오른대요. 당신이 책을 읽으면서 정보를 저장했다면 시험장에서는 그 정보에 접근할 경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의 맥락은 책상 앞의 맥락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회상 연습을 하면 다양한 맥락에서 정보를 인출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접근 가능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해왔습니다. 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꺼내야 해요.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기억이 안 난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게 바로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피하지 말고 10초를 버티세요. 그 10초가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부법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책을 덮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느리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차이를 느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당신 스스로 놀라게 될 거예요. 당신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